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수시 면접 특강. 이번 시간에는 한국 외대편입니다. 한국에 대한 아시는 것처럼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되게 집중되어지는 구간이기도 하고, 특히 자연계 학생들보다는 인문계열적 학생들이 선호도가 집중이 되어지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올해 이제 한국 외대는 전년도에 비해서 특히 서울 캠퍼스의 경쟁률이 5.20 정도 크게 상승을 했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경희대학교가 올해부터 수능체제를 반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할 때 한국 외대 쪽으로 조금 더 쏠림 현상이 커졌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전체적인 대학 입시의 경향들은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들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력의 수준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금 더 상향 지원에 목적을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경쟁률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합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면접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제 전형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로서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모두가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한국 외대는 어느 쪽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경향들이 크냐, 일반 계열의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몰리지만 학과의 특성이 아무래도 동양어, 서양어 전문 대학이다 보니까 자사고 학생들이거나 외고 중심의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크고요. 또 하나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또는 7월에 3년 특례 전형의 원서를 지원하셨던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학업 능력이 인정되시는 분들이 많이 몰리는 구간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한국 외대는 원서를 쓸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 한국 외대의 원서를 쓰고 보면 동일 계열이나 동일 고등학교나 동일 유형의 학생들이 여기 다 몰리는 현상들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의 정도가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결국은 1단계 통과 이유라고 한다면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형 방식은 1단계에서 배수가 3배수예요. 배수가 크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으니까 배수를 크게 들 이유는 없고, 서류평가 100% 이후에 2단계에서는 면접 30% 반영인데,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을 아시는 것처럼 서류평가에서 자기소개서가 포함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하시면 되고,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생부 대체서식이 포함이 될 겁니다. 전년도에도 면접형은 면접을 실시했지만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면접형에서도 면접을 보지 않았어요. 서류평가로만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어지면서 올해는 면접을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면접이라는 부분은 부담이 되긴 하는데, 특히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자 같은 경우들은 면접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대학 입시 전형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면접을 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진면목을 확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면접일은 10월 31일이니까 결코 멀지 않았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면접은 오전에 9시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시 30분의 낮 시간,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3시 30분, 이렇게 해서 3개의 파트로 나눠서 면접을 보도록 하고 있고,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계열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정성평가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 면접고사는 2인의 면접관의 브라인드 처리가 되어진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계열 적합성, 논리적 사고력, 인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외에는 없습니다. 자소서는 제출하지 않고요. 대신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학생부 대체서식을 작성한다 라고 했고,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올해 이제 137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서울 캠퍼스에서 163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죠. 특히 면접형에서요. 그쵸? 면접형에서는 줄고 2020년도와 2021학년도의 모집 인원을 보면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는 371명이었어요. 그게 올해는 163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절반 이상 모집 인원이 줄었고 대신 이 인원만큼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다른 전형으로 또 정시로 이월이 되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학생부 종합 면접형의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255명이었는데 올해는 137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 전형이 많이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경쟁률의 차이를 보게 되어지면 2021학년도에는 371명 모집에 지원자가 2,941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7.93대 1이었었는데 올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3명 지원 인원에 모집 인원에 지원 인원이 2,165명 경쟁률이 13.28 엄청 올랐죠. 결국 경쟁률이 5.20대 1로 경쟁률이 올랐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약 70% 이상 경쟁률이 올랐다라고 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쟁률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한국외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한국외대에 써야만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써야만 하는 학생들, 특히 어떤 학생들, 외고 출신의 학생들이거나 자사고 출신의 학생들 중에서는 한국외대를 필연적으로 써야 되죠. 면접형에. 더군다나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또는 3년 특례 전형으로 특례를 지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들은 필연적으로 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또 한국외대가 어찌됐든 한국외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경희대에 동등하게 같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 경희대가 올해 수능 최저가 높진 않지만 수능 최저가 설정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경희대와 한국외대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두 개 대학 다 매우 어려운 선택이 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수능 이후에 원서를 쓰는 경우들은 경쟁률이 더 많이 몰리겠죠.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외대가 전년도보다는 경쟁률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경희대보다는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한국외대에서 반드시 합격하셔야 됩니다. 한국외대에서 합격하셔야만 그리고 다른 대학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면접평가는 첫 번째는 계열적 합성에서 40%를 반영하고 논리적 사고력의 40%, 인성의 20%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면접의 평가가 80%가 논리적 사고력과 그 다음에 계열적 적합성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특히 더군다나 자소서를 바탕으로 하는 면접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플러스 전공소양 면접이기 때문에 세세하고 꼼꼼하게 모든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을 다 훑어보셔가지고 그 중에서 적어도 30개 또는 50개 정도의 예상되어지는 문제를 만들고 문제에 대한 답변까지도 다 구성해서 만드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사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쟁점이 되어지는 부분들 확인하셔야 되고 또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독서량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배경적 지식으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쌓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원 현황을 보게 되어지면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다. 특히 경쟁률이 몰린 구간을 보니까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많이 몰렸어요. 정치외교학과가 20.40, 행정학과가 18대 1,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22대 1 정도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몰렸고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구간은 이탈리아학과가 9.33, 포르투갈학과가 8.67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경쟁률이 높은 구간이 영어 통번역학과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높고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12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되는데 이런 소수 언어들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서를 쓰시는 분들 다시 말하면 이 언어와 관련이 되어진 지역에서 유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이런 소수 언어 학과의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지점으로 파고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찌됐든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든
아니면 전략적으로 원서를 쓰신 분들이든 간에 이 학과의 특징, 이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한국 외대의 특징은 바로 뭐냐 하면 결국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원서를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우 원서 지원이 폭이 좁고 어쩔 수 없는 결국은 대결 구도를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외고 출신이거나 자사고 출신이거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이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한국 외대의 원서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었을 때는 동일 계열이나 동일 유형의 학생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학생들끼리는 사실은 학력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1단계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경쟁률이 10대 1이나 15대 1 정도라고 한다면 1단계 배수가 3배수라고 보면 대략적으로 3대 1에서 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될 테니까 1단계를 통과하고 난다면 결국 면접이 가장 중요한 승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25일날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면접 일자가 31일이기 때문에 사실 면접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좁아요. 자, 그래서 학원에서는 27일, 28일, 29일 3일간 4시간씩 해서 총 12시간 한 반의 경우는 5명 정도씩 해서 파이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질 거고 보통 이 시기에 많은 대학들이 몰리다 보니까 한국외대 운영할 수 있는 반이 약 3개 반 정도 한 15명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업을 들으실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예약하시고 1차 발표 나시고 난 다음에 수업 여부 결정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1차 발표하는데 한국외대 수업을 안 들으시게 됐다 그러면 예약금을 환불해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대학으로 예약을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준비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내가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이번에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6시 3시간씩 3번 총 9시간 정도 수업하게 되는 추석 특강 수업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중에 진행한다 그러면 매주 수요일날 저녁에 6시부터 10시 또는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오전에 10시부터 2시 시간대에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이널 수업 예약하실 분들은 미리 예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석 특강이나 주중이나 주말 수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전화 주셔서 스케줄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외대가 사실은 준비할 부분들이 되게 많죠. 준비할 부분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언어와 관련이 되어진 학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 언어와 관련이 되어진 학과는 하나의 언어가 단지 언어의 활용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관련이 되어진 문화와 언어와 관련이 되어진 역사라든가 언어와 관련이 되어진 그 나라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또는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진로 방향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좀 다른 데보다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애들은 어찌됐든 간에 면접을 준비하는 학교들 중에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학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한국외대 반드시 합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좀 더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